2020년 9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유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민주유공자가 아니라 민주유공자 자녀에 대한 예우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당사자보다는 그 자녀들 후손으로 하여금 특권을 누리게 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어떤 정치체제도 스스로 사회적 특수계급을 자처하거나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버젓이 우리는 계급 사회다, 우리 국가에는 특수한 신분 계급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평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처럼 계급 독재를 행하는 자들도 표면상으로는 모든 인민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떠듭니다. 소수의 핵심 계층을 중심으로 그들끼리 모든 걸 차지하고 세습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직업과 사회적 진출에서 올라갈 수 없는 노골적인 천정을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자들의 입에도 만민의 평등은 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 발린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를 봐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그 명칭의 유무, 여하를 불문하고 계급적 특수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말이 같이 붙어 있지요. 특수 그리고 계급이란 말입니다. 그럼 먼저 특수함, 특수계급에서의 특수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건 보통의 국민들보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획득 유지하는 데서 우월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그 자격이란 것이 계급에 속하여 있다는 그단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계급이란 뭘까요? 계급성이란 본인의 능력과 역량, 타인들과의 공정한 기회를 통한 경쟁과 무관하게 혈연지연 정파 이념성에 따라 그러한 특수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질적 집단, 다시 말해 패거리죠. 우원식 의원 등의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특권을 누리는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사실상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죠. 법조문은 그 자체로 온갖 좋은 말,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법이 그 조문으로 나쁜 짓을 한다? 우리는 특권 계급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모든 법은 그 문구만 보면 개가 핥아놓은 게 밥그릇같이 말끔합니다. 밥풀 하나 없이 말끔해 보인다고 여러분, 그 밥 그릇에 뭘 담아 먹겠습니까? 자세히 봐야 합니다. 추상적 법조문 속에서 말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떠넘기는 그 속에 악마의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독버섯이 더 아름답지요. 악법이 더 겉으로는 민주, 자유, 시민, 역사, 정의 온갖 장식용 어휘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일단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 중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들이 온갖 특권을 어떻게 숨겨놨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입시에서의 특권입니다. 교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약시켜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역별로 취약 비율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나올 때 바로 주목해야 합니다. 아하, 저것이 바로 악마가 숨을 디테일이구나. 맞습니다. 대통령령이란 정부가 국회 견제받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뚝딱하고 의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입시의 경우를 보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 역시 일반 국민과 다른 통로로 입학할 수 있는 별도의 길,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길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개구멍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 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악마의 디테일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학비도 보조 대상입니다. 외국인 학교 등에 취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시의 수업료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렇게 입시와 교육에서 특권을 누리고 사회에 나오면 환상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집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계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사립학교는 이들이 지원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가점을 주어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이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과 사기업이 다 해당됩니다. 민주유공자 자녀가 마페인 거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는 의무 채용 비율이 정해지고 신규 채용 시 특별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사기 업체에도 우선 고용 의무를 지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는 아예 교원을 제외한 인원의 10% 이상을 이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이러한 채용 의무 이행 실태를 신고하고 국가보훈처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출입하고 조사하며 자료 제출권까지 갖습니다. 마치 수사기관처럼 돌아다니면서 이행 실태를 감시하고 적발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온 이들에 대하여는 해고나 해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해고나 해임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 사표 내고 직장을 그만둘 때도 사업주는 국가보훈처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귀족이 따로 없지 않나요? 국가보훈처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요? 국가보훈처가 그렇게 뒷배가 되어 주어야 할 정도로 국가에 공헌을 하였는지, 그들만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근대 문명국가 헌법에는 자기 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좌제의 금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13조 제3항이 그것이지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자기 잘못도 아닌데 친족이라는 이유로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연좌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악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세운 공도 아니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공을 자기 것 마냥 이어받아서 혜택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이걸 음서제 금지라고 하지요. 한 것 이상으로 받아서도 안 되는데 한 것도 없는 자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11조 제3항이 음서제 금지의 정신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대표자로, 여기에 같이 발의한 국회의원은 경기 수원식 앞 김승원, 서울 중랑구 을 박홍근, 서울 서대문갑 우상호,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인천 남동구 을 윤관석, 인천 부평 갑의 이성만, 서울 도봉 갑의 인재근, 경기 광주시 을의 임종성, 서울 광진구 갑의 전예수, 경기 양주의 정성호, 서울 마포 을의 정청래, 경기 용인 병의 정춘숙, 경기 하남의 최종윤, 전남 나주 화순군의 신정훈, 전북 김제 부안의 이원택, 광주 광산갑의 이용빈, 전남 해남 윤재갑, 무소속 비례 양정수, 무소속 비례 윤미향 의원입니다. 우원식을 비롯한 20인의 발의자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민주유공자라는데 도대체 민주유공의 개념이 뭔가요? 그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들보다 그 공이 더 크나요? 헌법에 아예 훈장을 받았어도 그건 명예에 그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물론 본인에게도 어떤 특전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라는 이름 하에 훈장받은 사람들의 자녀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특권을 세습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법안이 문제되자 대표 발의했던 우원식 의원은 대상자가 800명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창한 법을 만들어 각 대한민국 입시와
좋은 일자리에 꽂아 넣을 자리를 널찍하게, 그리고 시행령에 숨겨서 은밀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800명이 아니라 8,000명, 아니 8만 명이라고 해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금지하는 한 누가 그 대상자인지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에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 도둑질, 그것도 대대로 도둑질 당해도 모르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민주의 공이 있다면 그 명예를 기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의 공을 세운 분들이 자녀들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의도로 그 민주를 위해 나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민주가 생계였고 보험이었고 투자였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순수한 뜻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명예만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훈장 받는 분들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피해가 있다면 국가가 금전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왜 특별히 사회적 지위까지 특권을 허락해야 합니까? 지금 우원식 등이 발의한 법은 민주유공자가 아닌 사실상 유공자 자녀들을 위한 신분제, 음서제 특권법이고 특수계급을 제도화하겠다는 행태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즉시 이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이 나서서 철회 운동을 하고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항의하고 누가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지 대대로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좋고 지역구에 플랜카드를 걸어도 좋습니다. 자전거에 깃발 달고 지역구를 돌아다녀도 좋습니다. 민주유공자 빙자한 특권계급 창설법안 제안자 모모 의원은 각성하라. 이런 식이 되겠죠. 이 방송을 보신 시민 여러분 각자의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악법 발의에 대한 항해 운동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A4 용지 몇 장을 복사하여 나눠주는 것도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